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뉴스토크쇼 끝장뉴스 프라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 끝장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쓰리샷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끝장뉴스 프라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끝장 이슈 첫 번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정치 시작되나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된 이후에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을 불러서 식사도 했고요. 또 다음 날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과 함께 여당 지도부와도 관저를 함께 찾았습니다. 옥중 정치에 이어서 관저 정치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 탄핵 선고 전까지는 조용히 지내겠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다시 풀어나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뭐 세상이 감옥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 상황 속에서 관저 정치까지 하고 있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예. 제가 그 지난 주말에 그 8살 난 딸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랑 그 유관순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는데 거기서 뭐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있었는데 약간 오버랩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올바르게 나아가야 하고 헌법을 준수하면서 방향을 지켜나가야 할 그것들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위험하다. 정말 위태롭다. 아마 이 부분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그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정치라고 하고 지금 관저 정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윤석열 내란 수계에게 정치라는 단어, 이 고귀한 단어를 붙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정치가 주요 기능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게 원론적인 걸 살펴보면 어쨌든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치의 또 목적이고 기능의 하나잖아요. 국가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을 또 효과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갈등을 또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이게 정치의 주요한 기능인데 어떻게 윤석열이 관저 정치, 옥중 정치를 합니까? 이 중에 단 하나도 이 주요 기능에 대해서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저 정치, 옥중 정치는 너무너무 이 사람한테는 과분한 용어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60분 동안 59분을 본인 혼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입이 간지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혼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변호사 만나면 자기 혼자 떠드는 거예요. 신세 한탄도 하고 뭐 먹고 싶은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그 장소가 감옥에서 본인 집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옮겨왔더니 뭐 김건희 씨랑 떠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토리랑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크 지분이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토리랑 얘기는 안 통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르는 사람 누구겠어요? 가장 만만한 본인들의 부하들 아니에요? 그동안 놓였던 쌍권총을 비롯해서 옥중에 쪼르르 달려와서 자기 신세 한탄 들어줘도 그 사람들 똑같이 불러서 60분 또 59분 이야기한 거다. 그 정도 수준이다. 네. 본인이 그동안 말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너무너무 대화가 하고 싶었다. 네, 그 정도로 전 선 긋습니다. 그 관저 정치라는 말에 대해서도 저도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이걸 봐야 되느냐 아니면 관저에서 어떤 뒷작업을 좀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과연 정치로 볼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문이고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로부터 비공식 보고를 받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보고 받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이번에 석방 사태도 뭐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 확신은 아니지만 이른바 윤석열 시나리오에 매우 포함되어 있었던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경호상의 이유라는 이유로 경호차장 그 김성훈이 내 집 드나들듯 윤석열 서울구치소를 드나들었고 어떤 제보에 의하면 실제로 그 한 층을 전부 다 윤석열이 사용하고 윤석열 그 경호차장 등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이른바 특혜 의혹이 계속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와중에 뭐 만나서 신세 한탄도 한계가 있는 것이 뭐 만나가지고 뭐 계속 덕담만 하고 수다 떠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그러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에서 파면을 안 당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리들을 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실의 그 경호처가 펄떡펄떡 살아 있으니까 예. 펄떡펄떡 살아 있는 정보를 통해서 또 당에다가 오더를 내리기도 하고 그 저는 충분히 감옥에서도 이러한 지시 명령 하달 그리고 분명한 그 소통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더 이제 날개를 달았죠. 예. 아니 근데 정은혜 의원님 그 네. 대통령의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지금은 보좌를 하는 건 좀 위법의 문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에서 직무가 정지된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뭐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업무를 보고한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일반 회사에 다닐 때도 사실은 그 회사에서 직무가 정지된거나 퇴사했을 때는 그 회사나 뭐 학교의 이메일조차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 금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예. 출입증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뭐 관저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거 자체가 우리가 뭐 생활의 편의라든지 뭐 간단한 경호를 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한다? 이거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윤석열이 딱 나오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 여러분들께 뭐 감사를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미래 세대들은 더욱더 암담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구속 취소가 된 것을 또 법률적인 탈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예. 불안하고 무섭다. 다시 어떻게든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본인의 죄에 의한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도 윤 대통령 말수가 많다, 좀 다변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은데 본인을 옹호하고 있는 보수 유튜브 출연 뭐 가능성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 출연할까요? 네, 저는 출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허. 네, 그리고 임세은 대변인님께서 말씀 굉장히 예. 잘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과 그 대담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정말로 1시간을 만났대요.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분이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가셨던 교수님이신데 예.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 아버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정말 59분은 아니었지만 예. 한 58분 정도 어허. 네, 윤석열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극우 유튜브나 이런 데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광장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실제 연설이나 이런 걸 좀 할 네, 가능성까지 맞습니다. 있다. 지금 예. 관저 정치라고 하는데 그것이 광장 정치로까지 넘어가게 돼버리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결과적으로 좋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우 세력 또 폭동, 폭력 이런 세력들이 결집이 되면서 예. 대한민국의 불안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임세은 대변인께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는데 네, 네. 유튜브 나오면 뭐 구독자 많이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어떤 걱정까지 드냐면 극우 유튜버 출연을 넘어서서 본인 채널 십성열 TV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예, 구속번호 10번 해가지고 십성열 아. TV를 만들 것 같아요. 농담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예. 그 정도로 유튜브에 심취해 있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구속됐을 때 수감됐을 때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 몇몇이 갔잖아요. 예. 면회한다고 갔을 때 그런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뉴스가 지금 다 잘못되어 있다. 레거시 미디어가 굉장히 나쁜 정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많이 봐라라고 옥중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국민의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 본인을 찬양하는 극우 유튜버는 정말 생명줄, 생명수 같은 존재입니다. 예. 아마도 옥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뭐 토리 못 만나고 김건희 씨 못 만난 것도 있겠지만 일단 소주 못 먹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극우 유튜버를 보지 못했다는 것. 그게 굉장히 괴로운 그 지점이지 구치소 않았을까.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없죠. 그래서 예. 그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레거시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당연히 출연은 더 나아가서 본인 채널까지 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 극우 유튜버에게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에 예. 통화를 했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랑스럽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 통화 그분이. 녹음을 직접 들으신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 그분이 참 이게 제가 말을 안 하기로 무슨 얘기인지 말을 안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 뭐 전화 들었다까지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그분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사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
그런 건 틀렸어. 그런 시선 아니야라고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근하게 친구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긴밀하게 지금 관저에 오자마자 극우 유튜버들과 아마 통화를 많이 했을 거다. 아마 출연도 저는 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보수 유튜브라는 게 뭐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되게 많잖아요 채널이.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 골라서 나간다고 하면은 네. 어느 채널을 좀 먼저 나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뭐 이거 명예훼손 때문에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의 뇌피셜. 예, 그러니까 즐겨보는 아마 채널이겠죠. 고성국 TV. 예를 들면 그다음에 따따붙다. 그런 채널들. 예, 그런 채널들 많이 나갈 가능성이 좀 있고, 있다. 그다음에 신의 한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신의 한 수는 약간 좀 반반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나가서 실제로 방송을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최근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육성에 조선일보 폐간에 뭐 목숨 걸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아마 그 맥락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도 되겠죠, 의원님? 네, 그래서 기존의 언론사에 대한 불신들이 있고 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언론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유튜브 채널인가 아닌가. 예. 내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인가. 사실 네, 굉장히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자유로운 언론의 그 보장을 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리고 임세현 대변인님 말씀처럼 아마도 본인의 채널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건 뭐 좀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많이 나간 얘기지만요. 네. 예. 근데 저는 충분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하. 아니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국면에서 그 정규재 주피엘하고도 뭐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뭐 인터뷰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던 그 기억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불가능한 얘기처럼은 제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여쭤봤고요. 좀 주제를 바꿔보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석방될 때 참 놀랬던 장면이 뭐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이라든지 뭐 너무나도 국민들의 그 충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걸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호차에 그 호의를 받으면서 나왔는데 그 옆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참 국민들께서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도 안 이루어지는데 실제 지금 경호처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김성훈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관계, 뭐 지금 어떤 일들을 좀 벌리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은혜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윤석열이 법률적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김성원 경호차장이 경호를 해야 한다. 지금 뭐 업무가 정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4시간 대통령을 밀착 경호해야 한다. 예.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불구속 수사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비화폰 얘기도 하지만 그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이렇게 출소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면죄부를 받은 느낌. 네. 그러니까 내가 면죄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굉장히 기고망장한 행동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 근데 사과를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앞에 예. 정말 무릎을 꿇고 저라면 뭐 물론 그런 12.3 계엄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바로 나왔을 때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오히려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사실 그럴 사람이었으면 뭐 12.3 내란도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호차장이 더 기세등등하게 예. 대통령 일하면서 경호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내란으로부터 지금 한 50일, 6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그 정확한 증거 확보와 수사가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석방 후에 이제 관저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경호처 비화폰 얼마만큼 더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풀려난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과 소통하면서 이 비화폰에 대한 증거 인멸 가능성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증거 인멸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더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지금 오늘 뭐 보도에도 의하면 국방부에 지급했던 비화폰이 189개인가요? 그게 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계엄 일주일 전에 회수했다가 다시 다 계엄 관련돼서 체포조 같은 분들을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엄되고 윤석열 탄핵 가결될 순간에 그 비화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행방불명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통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김성훈이 지금 구속영장이 여러 번 기각되면서 지금 아예 우리 경호처에 대한 수사가 이제 요원해졌는데요. 그 안에 사실 나왔던 제보에 의하면 얘기들이 비화폰이 그 기록 기간이 보통 한두 달인데 이틀로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버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물론 압수수색해서 그 서버를 가지고만 오면 뭐 포렌식해서 복잡하긴 하지만 풀 수는 있지만 지금 저렇게 경호처가 날새게 아주 서슬퍼렇게 있는 한 윤석열 꺼내기도 어려웠는데 저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는 더 어려운 지경이다 저는 보는데요. 뭐 저희가 사실 그 비화폰이 통화를 누구랑 했고 뭐 이런 내역과 통화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어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뭐 당연히 기정사실인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형사법으로 소송된 여러 가지 건들도 윤석열 비화폰은 그닥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증거를 덧붙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할 수 있는 모든 증거 인멸은 아마 이미 다 했을 것이고요. 그 관저에서 뭐 했겠습니까? 뭐 노닥거린 거 아니었겠잖아요. 그럼 분명히 다 증거 인멸 관련된 거 다 했을 것이고 지금 활용 점정으로 윤석열까지 관저에 가면서 마지막 남은 증거 인멸의 마무리를 아마 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비화폰이 좀 뭐 이미 제출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은 2달 넘게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뭐 요지부동을 넘어서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 가지고는 영장 청구를 아예 지금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속방되고 지금 다 그 관저 안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이 내란 관련 수사 이거 더 장애가 더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은 거의 뭐 수사할 생각이 없고 경찰도 계속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석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가 비화폰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한 내용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뭐 밝혀진 것들도 굉장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화폰을 지금 그 민간인인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에게 전 정보사령관에게 또 전달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비선실세라고 할 수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어디까지가 그 비화폰이 퍼졌는지 그 부분도 저는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임세훈 대변인님 이 비화폰을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서 이 검찰 쪽 인사들도 좀 비화폰 많이 지급받아가지고 썼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김영현 전 장관, 국방부 장관과 뭐 소통도 하고요. 이 비화폰 게이트라고 불러야 될 정도인데 이 비화폰 썼던 사람들 싹 다 좀 압수수색 내지는 강제 수사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사 과정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국방부에서만 사용한 비화폰이 있고 뭐 법무부에서만 쓰는 비화폰도 있고 또 검찰로 넘어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비화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어떤 기종으로 지급이 됐다라는 기록이 남고 그게 대장이 다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거는 업무 제대로 안 한 그 뭐라 그러죠? 법적 용어로?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안 남긴 것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뭐 다분하고요. 공문서에 관련된 범죄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삭제했다면 그 공문서 파기 행위가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될 수도 있고요. 증거인멸될 수 있고 상당한 범죄 사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비화폰이 대출 그러니까 나갔던 그 대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대통령실의 실무진들은 굉장히 여러 경로로 저장을 잘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디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민간인한테 갔으면 왜 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이유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왜 김성훈을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게 막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저는 검찰도 분명히 대통령실의 어느 누구와 수시로 비화폰을 통화를 하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국무위원들한테도 비화폰 줬잖아요. 장관들. 근데 그 장관들을 비화폰 줬을 때
김건희 씨 비아폰 번호를 주고 연락 잘 받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논란의 핵심에는 역시 혹시나 김건희 씨가 비아폰으로 검찰 등에게 뭔가 지시나 어떤 뭐 내역이나 정보를 주지 않았나?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비아폰을 꽁꽁 감추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잠시 후에 좀 더 깊게 논의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 경찰은 지속적으로 영장을 신청하면서 청구해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좀 의심은 좀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과거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경호차장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과거 정부들 이제 뭐 문재인 정부나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경호차장을 하셨던 분들 뭐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근거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정말 대통령의 개인사까지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너무나 그 세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경호차장의 어떤 뭐 수사를 한다든지 과거 가지고 있는 정보를 털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예. 너무나 두렵고 무서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특히 또 지금 거의 뭐 미신 같은 뭐 거의 뭐 명리학이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폭탄을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아마 검찰도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겨자씨만한 잘못 겨자씨만한 정말 쌀톨만한 죄라도 이번엔 다 털어내야 된다. 예.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반복된 패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번에는 정말 탈탈 다 털어야 된다. 털 수 있을 만큼 다 털어서 다음에는 이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도록 예.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의 어떤 범죄 혐의에 뭐 연루가 된다든지 뭐 입건이 이루어지면 바로 직무배제를 시키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임세은 대변인께서도 또 공직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제 박종준 처장의 사퇴 이후에 경호처의 사실상 2인자 내지는 지금 이제 처장 대행까지 하면서 직무배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때도 옆에 근접 경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검찰의 수사도 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배제도 안 되고 있고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상하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호처장이 사퇴했잖아요. 그 사퇴 전에도 그 경호처장은 약간 바지처장이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권력, 인사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성훈이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괴감도 들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김성훈은 실질적 권력자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고 검찰도 그중에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